금주 표어대 공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논문은 이제 DPO를 통해서 모델이 피드백을 생성할 때 교사의 선호도에 좀 더 얼라인되는 피드백을 생성하도록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논문을 한마디로 일단 요약을 하자면 이제 DPO 트레이닝을 시켜서 LLM이 이제 피드백을 생성할 때 LLM이 너무 제너럴한 피드백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교사의 프리퍼런스에 좀 더 잘 얼라인되는 피드백을 생성하도록 모델을 학습시키고 실제 성능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DPO 트레이닝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 시킬 선호 데이터 쌍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스탠퍼드 대학 확률 강의 수업에서 이제 모델이 피드백을 생성하도록 만들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호 데이터 쌍을 구축을 해서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 대학 확률 강의에는 총 5개의 어사이먼트가 있는데, 이제 각각의 어사이먼트에 대해서 학생들의 솔루션을 모델이 입력을 받아서 LLM이 하나의 스튜던트의 솔루션에 대해서 2개의 피드백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델이 생성한 2개의 피드백 중에서 실제 교사들이 둘 중에 더 낫다고 생각하는 피드백을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프리퍼런스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이제 피드백을 생성하는 모델을 DPO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 이제 DPO 파인 튜닝된 모델을 활용해서 다시 이 과정을 이제 다음 어사이먼트에 반복을 해서 다시 피드백을 2개씩 생성하고 다시 이제 교사들이 더 나은 피드백을 선택해서 DPO 데이터셋을 수집하고 다시 DPO 트레이닝을 하는 이 과정을 이제 총 5번의 어사이먼트에 걸쳐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DPO 트레이닝한 모델의 피드백의 퀄리티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휴먼 이밸류에이션과 LLM 에서 저지를 모두 사용을 했는데, 이때 베이스라인으로는 GPT-4 모델을 사용을 해서 학생들의 솔루션에 대해서 피드백을 생성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라마 3.1 8빌리언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 모델을 SFT랑 DPO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 동일한 스튜던트의 솔루션에 대해서 피드백을 생성하라고 지시한 다음 각 피드백을 비교함으로써 어떤 모델의 피드백이 더 좋은지를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휴먼 이밸류에이션 쪽 먼저 본다면, 일단 휴먼 이밸 엑스퍼트 10명을 섭외를 해서 동일한 스튜던트 솔루션에 대해서 DPO 모델이 생성한 피드백과 GPT 모델이 생성한 피드백, 그리고 SFT 모델이 생성한 피드백을 어떤 모델이 생성했는지는 이제 마스킹을 처리하고 이제 3개의 피드백을 이제 3가지 디멘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했습니다. 그 3가지 이제 디멘션이, 첫 번째 프리퍼런스라고 해서 이 각각의 휴먼 엑스퍼트들이 어떤 피드백을 좀 더 선호하는지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인사이트풀니스는 이 피드백이 얼마나 의미 있고 학생들을 좀 잘 가이드하는지를 1에서 5점으로 레이팅하게 한 거고, 내추럴니스는 이제 이 피드백이 너무 기계적이지 않고 좀 사람과 같은 어조로 피드백을 제공하는지를 1에서 5점으로 레이팅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DPO 모델이 다른 모델 SFT나 GPT 모델보다 좀 더 3가지 디멘션에 대해서 다 높은 평가를 받은 걸 알 수 있고, 내추럴니스는 이제 3개가 좀 차이가 많이 없는 것을 통해서 DPO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델이 좀 더 사람 같은 어조로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인사이트풀니스와 프리퍼런스가 높아지는 것을 통해 모델이 더 의미 있고 좀 더 학생들을 잘 이끌고 좀 더 교육학적으로 의미 있는 피드백을 생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LM에서 저지를 보시면 일단 평가 모델로는 GPT-4 모델을 사용을 했고, 이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은 이 다음과 같은 소크라테스라는 저자가 쓴 이 논문에서 사용한 평가 매트릭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매트릭에 대해서 DPO와 GPT-4 모델과 이 실제 티처가 제공한 피드백을 평가를 했는데, 이때 5개의 이제 매트릭이, correctness는 이제 개념적으로 얼마나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하는지고, answer는 피드백이
너무 정답을 너무 직접적으로 알려주진 않는지를 평가를 하는 것이고, 서제스천은 이제 개선 방향이나 다음 행동을 잘 제시하는지, 그리고 뭐 동료나 격려 등의 어조를 사용하는지 등 이렇게 5가지 매트릭이 있고, 이 5가지 매트릭에 대해서 이제 GPT-4 모델이 각각의 피드백을 평가한 결과, 이제 DPO 모델이 GPT-4 모델이 생성한 피드백보다 이제 5가지 중에 4가지 디멘션에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알 수 있고, 심지어 이제 DPO 모델이 생성한 피드백이 티처가 제공한 피드백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DPO 트레이닝을 시킨 모델이 되게 좀 퀄리티가 좋은 피드백을 생성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심지어 티처가 생성한 피드백보다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소크라테스 논문에서 사용한 매트릭 말고 추가적으로 이제 3가지 매트릭을 추가로 제시를 해서 그 LLM에서 저지를 한 번 더 실험을 했습니다. 그 3가지 매트릭이 이제 어설티브니스는 이 모델이 생성한 피드백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확신 있게 제공하는지를 이제 평가한 매트릭이고, 어큐러시는 이제 모델이 피드백을 생성할 때 학생의 실제 답안을 얼마나 올바르게 이해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했고, 헬프풀니스는 이제 모델이 생성한 피드백이 실제 학생의 학습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LLM에서 저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DPO 방식은 이 3가지 매트릭에 대해서 모두 다 대부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지만, GPT-4 모델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 DPO에 비해서는 어큐러시나 헬프풀니스에서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이제 티칭 피드백과 관련해서 생각을 할 때 교사의 티칭 스타일을 반영해서 피드백을 생성하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할 때 읽었던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휴먼 인더 루프 방식을 통해서 교사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DPO 데이터 셋으로 모델을 트레이닝 시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교사의 티칭 스타일을 반영을 해서 모델을 트레이닝 시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드백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 사용한 LLM에서 저지나 소크라테스 논문에서 사용한 LLM에서 저지 매트릭을 사용을 해도 뭔가 교사의 피드백을 좀 평가하는데 좀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금주표어를 마치겠습니다.